과거 이 권선동과 강일원 이 헌법 주심 재판관이 저질렀던 이 만행보다는 지금이 한 수 아래다. 국회에서 가결된 이 탄핵 소추안을 다 빼버리고 강일원이가 시키는 대로 수정을 해갖고 단독으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각 하나 기각이 된다면 이보다 더 잘못된 극악무도한 불법을 저질렀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작 탄핵에 대해서 재심 청구는 100%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이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주 극악무도하게 누가 보더라도 자기들 지지층이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럴 정도로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이 경제, 안보, 정치를 싹 다 송두리째 망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똥은 자기가 알아서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현재 이 정치권의 정보들을 좀 취합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심판 진행을 좀 보시면 이재명 일당의 이 가두리에 갇혀 있는 이 무지한 인간들 빼고는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대세는 기울어졌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상적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만 좀 할 법한데 이재명과 그의 아이들은 반성은커녕 더 큰 거짓말로 지지층들을 속이고 자빠졌더라고요. 자, 그 수법을 보시면 매우 수준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야비하고 잔인하고 이것들이 진정 인간인가 할 정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 못 차리는 이 개돼지들, 저쪽 개돼지들은 이 뇌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지 그 거짓말, 얄팍한 거짓말이 맞다고 만세를 부르고 또 그것들을 속이는 이 좌파의 평론가나 이재명 떨거지들은 희낙낙거리면서 조만간 자신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지랄을 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심판을 좀 보고 있으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과거 이 권선동과 강일원 이 헌법 주심 재판관이 저질렀던 이 만행보다는 지금이 한 수 아래다. 당시 어땠습니까? 이 법사위원장이자 정청래 같은 역할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보겠다라는 탄핵 소추위원장이 바로 권선동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이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었던 인간이 강일원. 강일원이는 박정희 대통령 유신 때 강일원의 부친과 뭐가 좀 악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놈이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하겠다고 나섰으니 지금 서부지법에서 2030이 젊은 우리 우파 어떻게 보면 맞은 놈이 때린 놈을 재판하겠다. 이런 정말 비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재판을. 그때하고 똑같아요. 강일원과 권선동이. 그래서 권선동이 당시 강일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뇌물죄로 탄핵 소추를 해놓고 뇌물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그건 물론이고 국회에서 가결된 이 탄핵 소추안을 지 마음대로 수정을 해갖고 220명? 이렇게 국회에서 뇌물죄로 탄핵 소추를 했는데 다 빼버리고 지가 집에서 혼자 막 수정을 해. 강일원이가 시키는 대로 수정을 해갖고 단독으로 권선동이라는 놈이 이렇게 수정을 해갖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다. 다 떠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각 하나 기각이 된다면 이보다 더 잘못된 극악무도한 불법을 저질렀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작 탄핵에 대해서 재심 청구는 100%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을 거예요. 아주 객관적이고 팩트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뭐 좌파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희낙낙거리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헌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마지막 단계인 평의, 즉 변론을 종결한 후에 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단계인 평결을 통해 결정서를 작성을 하고 인용이든 각하든 그다음에 기각이든 선고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이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보시더라도 헌재가 지금 얼마나 골머리를 썩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는데 당시는
변론 종결 후 약 10일에서 12일 정도? 요 정도 후에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좀 과장을 좀 붙이면 무기한 연기가 된 것 같고요. 평이 역시 최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다. 평의도 절차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평의 단계, 즉 시작도 못하고 있다. 그만큼 오동훈의 공수처가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 놨고 우파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헌재가 과거 이 강일원이와 권선동이 저질렀던 만행에 또 한 번 당하지 않으려고 팩트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헌법 학자들마저도 다시 국회 탄핵 소추를 해갖고 와라. 더 나아가서는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미국처럼 막 2년, 3년씩 걸리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김평호 변호사가 이걸 지적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탄핵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건 바이 건으로 다 소추를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잖아. 근데 그거 누가 막았습니까? 유머시기가 막았죠. 그 팩트는 팩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고 지지하시는 분은 지지를 하세요. 나중에 그 팩트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실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드시 밝혀진다. 그래서 당시 김평호 변호사, 지금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 묵살당했다. 강일원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건바이 건으로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이 이루어졌다면 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정미 같은 인간이 임기 3일 남겨놓고 파면한다 박근혜를, 이따위 개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그 구도가 박살이 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그냥 묵살을 하고 불도저처럼 밀고 갔다. 누구랑? 권선동과 강일원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팩트와 논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헌재를 압박하고 공수처를 압박하고 국회를 압박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고 궁지에 몰려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과는 정해져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를 택할 것이 99%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죠. 좌파들처럼 무조건 팔대떡이다. 응? 지금 유시민, 최강욱, 전현희 등등등 이런 것들 진작에 팔대떡이라고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을 안 져요. 얘네들 말대로 하면 지지난주에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팔대떡으로 탄핵이 인용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은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 놈들은 면상에다가 핵미사일을 갈겨도 살아남을 놈들이다. 왜? 이렇게 두껍거든. 강철판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 지지층들 개돼지들을 아무런 논리 근거도 없이 팔대떡이다. 이번 주 안에 확실한다. 그래놓고 벌써 그 2주가 지났어. 그런데도 그거는 그거야. 또 다른 공작, 또 다른 거짓말로 개돼지 사육을 하고 있다. 사료를 뿌려대고 있다. 막무가내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드러난 공수처의 불법들은, 또 자격이 되지 않는 놈들이 수사하는 그걸 근거로 지금 헌법 재판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만행은 이미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또 결정문을 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이게 맞지, 우리가 목도했으니까.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요,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 의해서 보나마나 뻔해졌다. 뻔한 스토리가 나올 것이다. 만약 인용으로 선고를 한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0.01%도 안 됩니다. 지금 인용으로 선고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국회 탄핵 소추의 주체가 내란 혐의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정족수를 어겼고, 우원식이라는 놈이 불법으로 탄핵 소추를 가결시켰다는 점, 한마디로 수사 자격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수사 자료와 우원식의 강요와 직권남용 등으로 소추된 이 탄핵 심판은 결과적으로 불법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인용은 엄두도 못 낼 것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기각이 아닌 각하 선고가 날 확률이 많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만약 기각을 해버린다면 인용은 이제 배제를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 안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우원식이가 탄핵시켰던 이 두 분의 탄핵 심판이 만약 기각을 때린다면요. 어쨌든 풀려나는 건 맞아요. 직무 복귀가 되는 건 기각이나 각하나 똑같지만 기각을 때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싹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재판을 해보니까 이거 죄가 없네. 기각.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죄가 없다라는 걸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그의 아이들, 지지층들이 난동을 부릴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각하를 선고한다면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국회, 우리가 다 전 국민들이 목도했잖아요. 잘못된 점들이 객관적으로 다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쉽게 얘기하면 각하를 때려서 이 모든 잘못을 우리 모르겠다. 다시 해오든지 국회에서 검찰, 공수처 니들이 책임져. 이렇게 공수처, 검찰 그리고 국회에다 모든 걸 떠넘길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좌쪽에서는 괴상한 논리로 해석을 하던데 그냥 팩트만 얘기하자고. 너희들이 의회 독재를 통해서 예산을 4조 1천억 원을 그냥 영원으로 깎아버리고 국무위원을 지금 현재까지 29명을 날려버렸어요. 또 심우정까지 하면 30명.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됐던 우원식 네놈이 됐던 돈도 없고 같이 이 나라를 꾸려나가야 되는 손발을 다 잘라버리면 니 혼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냐? 그리고 좀 이따 또 지적을 하겠지만 이거 말고도 민주당 놈들이 폭거 국회에서 벌이는 의회 독재는 너무나 많아요. 지들 마음대로 법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의 윤상현 의원이 헌법 41조를 들어서 의원 총사퇴를 하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원 총사퇴까지는 아니라도 101명만 의원 사퇴를 해버리면 국회는 그냥 해산이 되는 거죠. 200석 이상이 돼야지만 국회가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거다.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은 쪽으로 봤을 땐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의 이 폭거를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는 어차피 내각제를 하려면 이 총선을 다시 또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 있는 몇십 명, 여기에 있는 내각제 세력 몇십 명, 범야권이나 여당에서 합쳐서 101명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각제를 할 수 있다. 왜냐? 지금 내각제를 하려면 이재명이 뽑아놓은 이 앞제비들, 홍위병들,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미쳐 날뛰는 그런 놈 놔두면 이재명이 날라간들 이재명만 날라가지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적어도 한 100명 정도의 민주당 이 쓰레기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을 하려면 요놈들을 제거를 해야 돼. 또 반대로 국민의힘당에도 한동훈이가 만들어 놓은 한 20명의 30명의 이 앞잡이 놈들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려고 해도 얘네들을 날리기 위해서는 다시 판을 뒤집어서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 내각판을 다시 짜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각제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좋은 쪽으로 윤상현 의원이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헌법 41조에 의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겠다. 의원 사퇴를 통해서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1을 완수한 다음에 2 그리고 3 이렇게 순리적으로 투쟁을 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